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가 살펴보는 오늘 6월 1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사실 드루 맥인타이어 그리고 콜비 코빙턴 사이에 있었던 작은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용조용 지난 2개월 동안 UFC 파이터인 콜비 코빙턴과 WWE 챔피언인 드루 맥인타이어가 온라인을 통해서 대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진 않아 보이지만 WWE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드루 맥인타이어와 콜비 코빙턴의 온라인 대립이 상당히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로 자극적인 트래싱 토킹을 주고받았는데 최근에 MMA ESP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콜비 코빙턴이 다시 한번 드루 맥인타이어를 입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알려져 있던 소식에 따르면은 이제 콜비 코빙턴 같은 경우는 WWE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그런 파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드루 맥인타이어를 향해 있는 이 목표 의식이 좀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쯤에 WWE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드루 맥인타이어가 도를 넘었다. 나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적인 말을 입에 담았기 때문에 드루 맥인타이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WWE에 갈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만약에 이 사태가 다 지나간 뒤에 다시 사회가 정상화가 되면은 나는 반드시 WWE를 향해서 드루 맥인타이어의 영혼을 빼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WWE 안에서 콜비 코빙턴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거니와 드루 맥인타이어와 콜비 코빙턴의 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경기네요. 자, 계속해서 알바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트리플 H가 TMZ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그 데니얼 코미어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 또 다른 UFC 파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도 지금 콜비 코빙턴과 똑같은 입장인데 UFC 아직 발을 걸쳐놓고 있긴 하지만 미래에 WWE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그런 파이터들입니다. 자, 트리플 H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데니얼 코미어를 상당히 칭찬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전에 데니얼 코미어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단순히 슈퍼스타 역할뿐만이 아니라 해설자 혹은 매니저 같은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트리플 H가 이 점을 인정하면서 데니얼 코미어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데니얼 코미어가 UFC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면서 데니얼 코미어를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트리플 H는 코너 맥그리거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그놈의 그 스포츠 오락, WWE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레슬러들을 모아놓고 레슬링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 모아놓고 우리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코너 맥그리거 또한 WWE 안에서 적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너 맥그리거의 WWE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빈스 맥맨의 거만한 걸음걸이 이 흉내냈던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농담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콜업에 또 관련된 소식인데 최근에 이제 맨 리들이 스맥다운에 배정이 됐죠. 이제 지난주에 데뷔 프로모 영상이 나갔는데 최근에 몇몇 언론들 사이에서 맨 리들 다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콜업될 것이다 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고 가장 최근에 레슬토크에서 도미닉 다이자코빅이
메인 로스터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단독 보도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요 곧바로 이 다음에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소식을 추가했습니다. 도미닉 다이자코빅이 메인 로스터에 합류한 게 맞다고 하는데, 일단 데이브 멜처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러 브랜드에 합류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맨리들이 스맥다운에 갔기 때문에 도미닉 다이자코빅은 러로 가는 게 맞겠죠, 일단은. 자, 정확히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러 브랜드에 합류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백래쉬 페이퍼브가 끝난 뒤에 아마 데뷔 프로모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단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폴로 크루즈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에 메트로 그리고 토크스포트와 같은 영국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챔피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힘들진 않았는지, 사실 아폴로 크루즈의 이전 WWE 커리어가 그렇게 뭐 아주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있었니? 이렇게 질문이 주어졌는데 솔직히 몇 번 포기할 뻔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폴로 크루즈가 좌절하지 않았다면 아마 뭐 거짓말이었을 정도로 상당히 앞에 있던 시간이 좋지가 않았는데, 어쨌거나 시간을 거쳐 오면서 아폴로 크루즈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신념 그리고 본인의 규율,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본인의 꿈을 계속해서 쫓아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폴로 크루즈가 스맥다운에서 러로 넘어왔죠. 이 배경에는 폴 헤이먼의 큰 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 브랜드에 오기 전부터 폴 헤이먼이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전에 아폴로 크루즈의 프로모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또 폴 헤이먼이었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막 이야기를 해주면서 러 브랜드에서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역시 아폴로 크루즈가 스맥다운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폴 헤이먼을 믿고 러 브랜드에서 사실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새로운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폴로 크루즈가 여기에서 그냥 자기가 챔피언이 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챔피언이 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이어가라,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아폴로 크루즈가 US 챔피언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최근에 WWE 안에서 어떤 금지가 된 기술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턴버클 부근에 파워밤을 시전하는 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또 추가 보도가 됐는데, 이 내부 사정,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내막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WWE 안에서는 이 턴버클 파워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세스 롤리스가 스팅에게 이제 턴버클 파워밤을 시전하고 이제 스팅이 목 부상을 당하고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턴버클 파워밤을 좀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좀 조용히 이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큰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소리인데, 불과 바로 몇 주 전에 나이아 잭스가 카이리 세인에게 좀 턴버클 파워밤을 좀 위험하게 시전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좀 심판이 카이리 세인의 상태를 막 살피는 그런 장면이 막 노출되면서 팬들이 카이리 세인의 상태를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결국 그 사건이 벌어진 계기로 하여금 WWE 내부에서 다시 한번 턴버클 파워밤을 하면 안 된다, 이 기술 금지시키자, 좀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졌고, 결국 빈스 맥맨이 직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결국 이 기술을 봉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WWE가 이 밖에도 다이빙 기술을 하지 못하도록 또 내부 규칙을 정했었는데 슈퍼스타들의 부상 위험이 점점 높은 기술들을 하나둘씩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그 반대급부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좀 그런 팬들도 의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메타디와 바이킹 레이더스에 관련된 소식인데 최근에 메타디가 좀 트위터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바이킹 레이더스와 관련된 어떤 영상과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전에 링 오브 아너 시절에 이제 메타디가 이제 하디보이즈 활동을 할 때 사실 그때 이제 워머신이었죠. 바이킹 레이더스 이전 이름이 워머신, 그때 그 시절 함께 ROH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되게 좋았다. 뭔가 좀 그리운 것처럼 이 좋은 태그팀과 우리가 옛날에 경기를 했었는데 이 영상을 요즘 다시 보게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최근에 좀 화제가 또 됐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이 메타디의 트윗이 알려지고 난 뒤에 바이킹 레이더스의 멤버인 에릭과 아이바가 메타디가 보고 싶다, 메타디를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립다, 이런 답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상황을 좀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러 TV쇼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이킹 레이더스가 좀 좋지 못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릭과 아이바가 혹시 WWE를 떠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잠깐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메타디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본인이 AEW로 간 뒤에 좀 행복하다라는 입장을 많이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마치 아이바와 에릭을 AEW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팬들이 좀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주에 AEW에서 데뷔를 한 덱스 허우드, 캐시 윌러, FTR 이 팀이 사실 WWE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았고 영벅스 멤버들이 이렇게 꼬드기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메타디가 바이킹 레이더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FTR이 AEW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은 혹시 FTR처럼 바이킹 레이더스도 WWE를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거는 이 과정이 좀 뭔가 비슷합니다. 충분히 비슷한 과정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디가 바이킹 레이더스에게 뭔가 영업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슬링 뉴스가 사실 이 소식을 인용 보도하면서 바이킹 레이더스 계약 기간을 남겼는데, 일단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지금 정황상 바이킹 레이더스의 계약 만료 시기는 내년 1월인 것으로 지금 이제 추측이 된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메타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이킹 레이더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것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 소식은 애덤 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WWE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애덤 콜을 축하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애덤 콜이 NXT 챔피언 통치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 소식은 뭐 엄청나게 뭐 중요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애덤 콜을 축하한다, 요 말만 하고 천천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 소식은 따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소식은 알레이스터 블랙에 관련된 소식인데 최근에 WWE 폭스 측에서 어떤 트윗을 남겼는데 이 트윗에 알레이스터 블랙이 좀 의미심장한 답글을 남겼습니다. 자, 맨리들의 차기 대결 상대 앞으로 맨리들이 스맥다운에서 어떤 상대와 대결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팬들한테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트위터 내용을 보면은 데니얼 브라이언 스맥다운 로스터죠. 세자로 스맥다운 로스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후보로 알레이스터 블랙을 넣습니다. 스맥다운 로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왜 알레이스터 블랙을 여기에 넣었는지, 다른 스맥다운 슈퍼스타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알레이스터를 여기다 넣었을까?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알레이스터 블랙이 답변을 남겼는데 본인이 스맥다운으로 놀러갈지도 모른다. 내가 스맥다운을 언젠가 하루 방문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WWE가 지금 이제 브랜드 초청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론상으로 알레이스터 블랙이 스맥다운에는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맨리들과 알레이스터 블랙의 경기가 스맥다운 TV쇼에서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상황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WWE에서 대런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던 프레디 로저가 한 인터뷰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놀라운 소식이 넥서스가 이번 2020년 레슬매니아 때 복귀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WWE가 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넥서스의 어떤 멤버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레슬매니아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것까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넥서스는 이번 레슬매니아 때 복귀를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의 개최지인 템파를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런 말들을 해서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을 깜짝 놀래켰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인 얘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프레드 로즈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만약에 넥서스가 복귀했다면 상당히 레슬매니아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반응을 내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넥서스가 예정대로 레슬매니아 때 등장했다면은 정말 난리가 났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 지난주 스맥다운 TV쇼 시청률 보고 여러분들 깔끔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